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이제 신석기 시대의 문화 발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계의 4대 문명이 막 등장하게 됐을 때 그 공통점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먼저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20페이지고 프린트는 2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석기 시대 때는 이제 갑자기 지구의 환경이 변합니다. 지금부터 약 10,000년 전쯤에, 글쎄요, 기원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기원전 약 8,000년 전 본격적으로 이제 간빙기가 시작이 되게 돼요. 그 전에는 그건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접하게 됐었죠. 이른바 아이스 에이지가 시작됐었습니다. 바로 빙하기가 시작되었던 그런 시기였었죠. 자,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당시에 인간들은 이제 적도 지역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으나 추운 지역에 있던 인간들의 경우에는 그 추위와 싸우면서 이때 당시에 동물들을 사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약 1만 년 전쯤에 간빙기가 갑자기 확 하고 왔을 리는 없겠죠. 서서히 지구의 온도가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시대 때에 인류가 주로 많이 잡아먹었었던 그런 짐승이 있었어요. 한번 잡으면 정말 두고두고서 엄청나게 배 터지게 먹고 살 수 있는 거대한 식량을 줬었던 동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까요, 여러분들? 바로 매머드입니다. 이 매머드는 그 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보다 몇 배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다란 덩치를 자랑했었죠. 근데 그 매머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당연히 그렇게 커다란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풀을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매머드 자체가 북쪽에 살다 보니까 털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제 냉동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그런 매머드의 이제 그 사체가 발견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그 매머드의 털은요, 보통 여러분들 봤을 때 그 여러분 중에서 여학생들 중에서 머리카락이 긴 학생 있죠. 바로 그 머리카락이 긴 학생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그런 털을 전신에 다 덮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그런 털을 온몸에 복실복실 갖고 있었던 이런 매머드들, 근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매머드는 당연히 위로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거기서 살까요? 여기서 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도 위도가 훨씬 더 높은 곳을 말합니다. 당연히 매머드는 바로 북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온대지방에 매머드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겨울철이야 좀 뻗을지 모르겠지만 여름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완전히 떠죽겠죠.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시에 매머드는 대거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여기서부터 인류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됐었죠. 첫 번째, 주된 사냥감이었었던 매머드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 매머드를 따라서 북쪽으로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계속해서 남아서 새롭게 등장하는 또 다른 생물들을 사냥감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실제로 매머드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갔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 북쪽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의 후예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키모인들이 바로 그들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의 후예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인류는 계속해서 그 땅에서 머물고 있었었는데, 문제는 주변에 이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생태계가 변화가 된 거예요. 생태계가 변화가 되게 됨에 따라서 사람들의 먹이를 사냥하는 그런 방법도 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매머드는 몸집이 커가지고서 둔하게 움직이는 짐승이었었지만 새롭게 온대지방에서 이제 번식하게 됐었던 올라왔던 그런 짐승들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봤을 때는 몸집이 되게 빠릅니다. 예를 들면 토끼라든가 그 가젤과 같은 영양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뭐 이런 동물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당시에 기존에 만들었었던 그런 구석기를 되게 좀 정교하게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창 같은 것을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됐고, 그 과정 중에서 나중에 주변에 있는 그런 짐승을 다 잡아먹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들의 조상님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날아가는 새들까지도 사냥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창을 들고서 새를 사냥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인류는 바로 활을 발명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다 잡아먹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는 바로 먹을 것이 많이 없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서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는 또 다른 역경을 버텨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의 또 한 명의 천재가 등장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신석기 시대 완전 초기의 원시인 접니다. 자, 어느 날 저는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길을 걷고 있었죠. 길을 걷고 있는데 근데 마침 저쪽에 예전에도 자주 뜯어 먹었던 풀이 있어요. 그래 풀에 열매가 달려 있길래 그것을 딱 따가지고서 아그작 씹어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쌀입니다. 이 쌀을 열심히 씹어 가지고서 거기서 나오는 이 쌀즙만 빨아먹고 껍데기는 뱉어버리고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또 오다가 또 이제 한참 가다가 저쪽에 또 보리 이삭이 있길래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서 또 아그작 씹어 먹어요.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두 개가 좀 덜 익었어요. 덜 익게 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배가 어떨까요? 굉장히 아프겠죠. 자, 그래가지고서 갑자기 집에 도착하는 순간, 자, 드디어 장에 아주 깊숙한 곳에서 신호가 옵니다. 바로 꾸룩꾸룩꾸룩. 여러분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화장실로 달려가야겠죠. 자, 화장실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볼일을 시원하게 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장실이 특별하게 다 정해지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덩이를 파가지고서 뭐 볼일을 보고 뭐 이런 것은 또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구덩이를 판다고 하더라도 한번 볼일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채취를 나의 그런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흙으로 이걸 막 덮어버리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알고 봤더니 거기에서 바로 내가 아까 전에 씹어 먹었었던 쌀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씹어 먹었었던 그 보리의 이삭 중에서 미처 씹지 못하고 그냥 꿀떡 넘겼었던 바로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해가 지나가지고서 1년이 지나고 나서 거기에 딱 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부터 한 1년 전쯤에 저쪽에다가 볼일을 봤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딱 가서 또 근처에다가 볼일을 보려고 했는데 웬걸? 여기에서 웬? 풀이 났는데 그 풀이 바로 쌀하고 보리가 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들 바로 내가 가가지고서 볼일 본 거 이것을 거름 삼아서 거기 있었던 씨앗이 거기에 있는 볼일 본 것을 영양분 삼아 가지고서 거기에서 쌀과 보리가 나오게 된 거죠. 드디어 나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열심히 밖에 나가가지고서 채집하고 수렵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아주 쉽잖아요. 가가지고서 그냥 이삭을 뜯어서 씹어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다 볼일만 보면 돼요. 이왕이면 열 맞춰서 줄을 맞춰가지고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볼일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에는 거기서 곡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이제 뜯어 먹으면 되죠.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바로 본인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게 됐었냐면 다음부터는 바깥쪽에서 뭔가 곡식 같은 걸 먹으면은 항상 열을 맞춰가지고 볼일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 마을 근처에 넓은 공터에 전부 다를 나의 작은 화장실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벼이삭을 계속해서 뜯어먹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여러분들 농업의 시초가 아닐까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방식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인류는 이때부터는 먹을 것을 직접 내가 재배를 해서 생산을 해서 먹게 되는 이른바 생산경제의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여기 보다시피 인류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 볼 수 있겠었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신석기인들은 이때부터 곡식을 많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그 곡식들은 한동안 두고두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생산되었었던 그런 곡식들을 따로 보관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 다 먹어치우면 그만이었었지만 지금부터는 이것을 보관해 놓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언젠가 또 이것도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서 당시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인류는 이때 당시에 바로 이 곡식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되게 우연치 않게도 이때 당시에 점토를
바로 흙에 구웠을 때의 그 점토의 모양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모양을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꾸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바로 이런 곡식 같은 것들, 식량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톡이라고 하는 것의 시초예요. 여러분도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기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한국사 수업 시간 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석기도 발전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강한 돌을 가지고서 바로 이 좀 더 무른 돌을 툭툭툭툭 쳐내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가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들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몇몇 사람들은 돌을 다루다가 바로 툭툭툭툭 쳐내다가 툭툭툭툭 쳐낸다는 것이 한번 쭉 긁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쭉 하고 긁어버리니까 이것이 쭉 하고 갈려버려요. 갈리게 되면서 굉장히 매끈하면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면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 돌을 많이 다루는 과정 중에서 알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좀 더 이 석기를 바로 효용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돌을 본격적으로 갈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바로 돌로 갈려진 돌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른바 간석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농경이 시작이 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목축도 이때 당시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농경의 시작과 거의 비스무리하게 목축도 시작이 되게 됐으니 예전에 나왔었던 영화 중에서 늑대를 개로 인류가 끌어들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상상해서 만든 그런 영화가 있기도 했었죠. 바로 그런 식으로 당시에 이 목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처음엔 개와 같은 동물과 같이 바로 사냥을 하기도 했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바로 이 개뿐만이 아니라 멧돼지를 잡아가지고서 이제 멧돼지 큰 놈은 잡아먹는데 새끼들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럼 그 새끼들을 당장 잡아먹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마을에 있는 우리에다가 놓고서 먹을 것을 주면서 키운 다음에 크면 잡아먹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축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돼지뿐만이 아니고 소와 그 다음에 양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인류가 자연에게서부터 먹을 것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생산했다는 것은 바로 자연 상태에서 어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재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가 먹을 것과 존재하기만 하면은 인류는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의 바로 위협에서부터 인류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른바 인류가 번성할 수 있는 제 첫 번째 인류의 여러 가지 발전을 이루는 단계라 볼 수 있는 혁명이 총 3개가 있는데요. 바로 그 중에 첫 번째라 볼 수 있었던 신석기 시대 때의 농경과 목축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서 바로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석기 혁명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 신석기는 바로 시기별로 봤을 땐 약 1만 년 전쯤에 시작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때 당시에 간빙기라 볼 수 있겠죠. 간빙기 때에 이 신석기 혁명이 시작이 되겠고 이 도구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교과서에도 본다고 한다면 교과서 21페이지 나와 있는 갈돌과 갈판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무기 같은 것을 화살촉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그냥 맨들맨들하게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게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창이라든가 창의 촉이라든가와 같은 혹은 칼도 돌칼 같은 것을 굉장히 매끈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칼의 모양의 형태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갈돌이라든가 그 다음에 갈판이라든가 그 외에도 각종 화살촉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의 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토기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빗살무늬 토기,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채도라든가 흑도라든가와 같은 그런 토기들과 같이 여러 가지 토기들이 각 지역의 특징에 맞춰 가지고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인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은 했었지만 완벽하게 먹을 것을 다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때 당시에 수렵과 채집과 어로는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이런 이 돌의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쨌든 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거운 편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인류가 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던 도구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짐승의, 사냥당한 짐승의 뼈가 거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죠. 때문에 당시에 인류는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뼈로 바늘 같은 걸 만듭니다. 또 한 가지 뼈 낚시 바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낚시 바늘이야 당연히 물고기를 잡는데 이 낚시 바늘을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뼈 바늘이라고 하는 것은 뼈 바늘에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실을 가지고서 바로 옷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실은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여기 보이는 가락바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이 가락바퀴는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도 있기도 한데요. 바로 교과서는 21페이지, 그 다음에 프린트는 바로 3페이지에 이 가락바퀴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 그림에 나와 있기도 하죠. 바로 이 가락바퀴는 이렇게 나무 막대 같은 것을 만들고 여기 주변에다가 이것을 한 바퀴 뺑그르르 도는 그런 이 가락바퀴를 여기다 같이 다는 겁니다. 같이 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이 될 수 있는 섬유소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모카, 여러분 혹시 본 적 있나요? 모카가 바로 솜을 만드는 재료라 볼 수 있는데 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솜에 바로 엉켜져 있는 섬유소들 중에서 일부를 쫙 빼가지고서 이쪽에다 대충 묶은 다음에 이것을 팽그르르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꼬여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실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바로 그런 실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인류는 옷을 만들었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원리가 되게 많이 발달하는 과정 중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의복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가락바퀴와 그것 때문에 이 가락바퀴와 그 다음에 뼈바늘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이것은 곧 인류가 무엇을 했다는 증거냐면은 바로 의복, 생활을 했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주거입니다. 주거는 바로 움집을 만들었다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막집은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만든 집이에요. 텐트처럼 만든 집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아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금방 만들 수 있는 집이다 보니까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뭘 하게 됐었냐면 큰 강이라든가 해안가 근처에서 아예 눌러서 살았습니다. 눌러서 살다 보니까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건 집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인류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바로 땅이 있으면 여기다가 커다랗게 바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요. 여긴 딱 두 개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한 바퀴 삥 도는 겁니다. 원형일 수도 있고 네모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다가 바로 흙을 싸가지고 이것을 넘어지지 않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쪽에다가 바로 각 기둥 사이에 이것들이 서로 넘어지지 말라고 위쪽에다가 나무 같은 것을 깔아가지고서 이것을 서로 버티게 만들어줍니다. 버티게 만들어주고, 자, 버티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위쪽으로 바로 지푸라기 같은 것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은 거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입구를 하나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이런 형태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막지보다는 이것이 확실히 무너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무너지기가 훨씬 더 어렵겠죠. 잘 안 무너진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식의 집들을 많이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인류는 제대로 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큰 강이라든가 해안가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요. 농경이 신석기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사실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 농경이 신석기 시대가 땡 하고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바로 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신석기 시대의 증거로서는 보통 우리는 이 간석기가 발견되거나 토기가 발견됐기 때문에 보통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즉
인류가 주로 큰 강이라든가 해안가에다가 정착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거기 근처에 먹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강이라든가 해안가 근처에 먹을 것이 진짜 많은지. 사실 많아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철이든 겨울철이든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해안가에 가면 해안가에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해안가 바위 절벽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조개들이 다다다다닥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없는 그 틈을 타서 갯벌 속에 숨어 있었던 바로 개들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런 해안가 근처에 있었던 생물들과 강가에도 그런 것 비슷한 것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가에서 나오고 있었던 그런 개와 그 다음에 조개와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당연히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인류가 있는 것이니 당연히 인류는 바로 이 큰 강과 그 다음에 해안가 근처에 정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중에서 해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좀 불리한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해안가 근처에서는 식물들이 자라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 바로 염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가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강에 있었던 그 물을 바로 근처에 만약에 농사를 짓게 된다고 한다면 그 물을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강가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른바 인류의 문명이 발달을 하게 되었고, 그것의 결과 이른바 세계 4대 문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경제면입니다. 경제면에서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식량이 생산이 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이것을 읽어서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생산 경제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이 시대 때에 농업이 비록 시작됐던 것은 맞지만, 그렇지만은 바로 이 농업은 완전하게 인류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비옥했었던, 땅이 기름졌었던 바로 세계 4대 문명이 일어났던 지역에서조차도 예를 들면 생산성이 이 정도였었어요. 쌀 한 가마니 정도를 심으면 가을철에 한 5가마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몇십 가마니가 다 나올 정도로 생산량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쌀 한 가마니 씹으면 2가마니나 진짜 많이 나오면 3가마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거 갖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솔직히 힘들죠. 때문에 인류는 1차적으로 일단은 이 농경은 일종의 보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최소한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려고 하고, 나머지 식량들은 바로 마을 바깥쪽으로 나가서 짐승들을 사냥하는 모습을, 그 다음에 채집을 하는 모습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이 수렵과 채집과 어로는 지금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도 합니다. 바로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멧돼지 사냥하러 가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채집의 경우에는 이건 되게 자주 하죠. 바로 여러분들의 할머니, 가끔 가다가 어머님 뭐 이런 분들이 바로 들판 같은 데 가가지고서 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각종 산나물 같은 것을 캐오기도 하잖아요. 그게 채집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로는 지금은 아주 기업적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이 자주 먹고 있는 참치캔에서 나오는 그 참치들, 바로 우리나라의 어선들이 남태평양 뭐 이런 데 가가지고서 잡아오는 그런 생선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의 그런 바닷가에다가 참치를 양식을 한다는 건 말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바로 그 먼 옛날서부터 수렵과 채집과 어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단은 인류의 역사상 바로 이 식량 생산을 했었던 신석기 혁명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구석기 시대 때는 사냥감이 금방 소모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가족이라든가 한 친척 정도, 그래서 좀 더 넓게 본다고 한다면 시족 정도라 볼 수 있었던 사람들만 모여서 다녔었죠. 그런데 신석기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농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농사를 혼자 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많은 것을 언제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한 명이 A라고 하는 농경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B라고 하는 농경지를 갖고 있습니다. A와 B가 각각 자기 농사를 해야 되는 곳을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일하는 것이 더 빠를까요? 아니면은 A와 B가 같이 손을 잡고 오늘은 A의 농사를 열심히 져주고 그 다음에 다음 날에 B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농사를 열심히 져주고 하는 것이 더 빠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협동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는데요. 많이 모여 살게 되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모르는 친척이 아닌 사람들도 서로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정 중에서 이들끼리 서로 뭉치면서 하나의 부족 집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족 집단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회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회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바로 이 부족에서 가장 지혜가 많다고 생각되었었던 그런 사람을 장으로 뽑습니다. 이른바 족장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족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권력적인 그 자식들에게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부족에서 가장 지혜롭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족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측면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습했던 그런 족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또 한 가지 평등사회입니다. 즉 구석기 시대 때도 평등사회였었죠. 왜? 먹을 것을 사냥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장 다음번에 사냥의 성공률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를 내 주변에 있는 사냥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아픈 사람들도 돌봐줘야 되는 것이 당연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 때도 여전히 농업 생산력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 내 주변에 있는 농사에 잘 참여하지 못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본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한다면 농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더 적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바로 더 넓은 땅을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죠. 그것은 곧 식량의 생산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때의 생산성은 쌀 한 가마니 심어봤자 두 가마니, 세 가마니 정도밖에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라도 좀 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바로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므로 이때 당시에 이 사회는 전부 다 웬만하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부족의 것이라고 하는 것만 존재하는 그런 사회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고 그것의 결과 이 사회는 평등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문화에 대해서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이 시대에 와서는 사실상 종교라 볼 수 있는, 즉 옛날에 사람을 매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매장을 한 사람이 나중에 되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구석기 시대 때 보였다고 한다면 2단계 가서는 이것이 한 단계 더 뛰어넘어 가지고서 이른바 이제 그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비로워하는 눈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니미즘이에요. 이 애니미즘은 한마디로 설명한다고 한다면 일종의 이것을 정령신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정령, 우리말로 하면 정령이죠. 근데 이 정령은 글쎄요,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그런 말로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뭐죠? 여러 가지 게임이 있죠. 장르별로 뭐 RPG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아케이드라든가 롤플레잉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죠. 또 한 가지 더 게임뿐만이 아니고 소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환타지 소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대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극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들은 환타지물을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판타지물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판타지물에 나오는 그런 종족이 여러 종족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뭐 드워프라든가, 그렇죠? 트롤, 그 다음에 뭐 엘프, 그 다음에 오크족이라든가와 같은 그런 종족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물론 그 중에 인간족도 포함이 되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거기에서 누구의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그렇지만은 딱 만약에 보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근데 인간이 아닌 종족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귀가 뾰족해요. 누굴까요? 바로 엘프족이죠. 그 엘프족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령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엘프라고 하는 종족은 진짜 있나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정령신앙을 가지고서 지금도 우리들은 게임 같은 것을 만들고 판타지물을 만들고 거기에 열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판타지물 좋아하죠? 이 신석기인들아. 농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또 한 가지. 바로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은 일종의 무속신앙입니다. 바로 조상신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무속신앙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까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무속신앙은 현존한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토테미즘 혹은 토템이즘이라고 불리고 있었던 그런 사상의 경우에는 일종의 수호신 신앙입니다. 즉 곰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랑이라든가 아니면은 코끼리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마을에 커다란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커다란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신앙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왜 섬기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켜준다 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누구의 후손이다, 곰의 후손이다, 호랑이의 후손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인간이 아닌 바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존재들을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 이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토테미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토테미즘 신앙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세계적으로 스톤헨지라든가 와 같은 그런 이제 거대한 돌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고인돌과 같은 혹은 선돌 이런 것들은 상당수가 주로 청동기 시대 때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발견됐던 그런 커다란 돌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 유적으로 발견됐던 것들 상당수의 그 연대는 바로 신석기 시대 때였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일종의 여러 가지 거성 문화, 즉 큰 돌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사람들이 약간 좀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자신들이 잡아먹었었던 그 동물들의 뼈, 이빨, 그 다음에 예쁘게 생긴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을 자기 몸을 장식하는 장신구로 이제 꾸며가지고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면서 바로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은 프린트 3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21페이지에 보이기도 하죠.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스톤헨지도 이제 교과서 21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하네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별표 좀 치겠습니다. 1번. 자연환경의 변화에선 약 1만 년 전에 빙하기가 종료됩니다. 간빙기. 빈칸에 적겠습니다. 간빙기. 그 다음에 식물의 분포도와 동물의 서식지가 변동되면서 이에 적응하고자 인류의 생활 방식이 변화가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간석기. 간석기와, 자, 동그라미 1번 간석기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토기가 제작되고, 동그라미 3번 농경,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목축의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석기 시대 때 특징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구석기와 같이 비교해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별표 2개 반. 자, 신석기 시대 때는 약 1만 년 전쯤에 시작됐다고 여겨지고, 도구에서는 동그라미 1번 간석기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갈돌, 그 다음에 갈판, 그리고 돌로 만든 농기구 같은 것이, 돌보습,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교과서는 21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동그라미 2번에서는 토기가 발견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것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이때 당시에 일본의 경우에는 조몬 토기라든가 그 다음에 중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채도라든가 흑도,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개의 바로 토기들이 제작이 되게 되고요. 동그라미 3번에는 바로 뼈도구, 뼈바늘과 뼈나식바늘 같은 것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가락바퀴 등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특히 뼈바늘과 그 다음에 가락바퀴는 한쪽을 묶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실을 사용했다는 것은 곧 인간이 무슨 생활을 했다? 바로 의복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의복 생활 한쪽을 빼서 적어주세요. 자, 근데 주거에서는 동그라미 1번 움집 생활, 움집에서
생활을 했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착생활, 즉 큰 강이라든가 해안가 같은 데서 정착을 했었습니다. 그 경제에서는 별표 하나, 농경과 목축이 시작됩니다. 식량이 생산되고 그 다음에 신석기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수렵, 채집, 어로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봤을 땐 부족사회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애니미즘, 동그라미 1번 정령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샤머니즘, 동그라미 2번 샤머니즘의 경우에는 무속신앙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토테미즘의 경우에는 수호신신앙이었다. 그 외에도 동그라미 4번에는 빈칸을 적겠습니다. 거석문화,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서는 뼈라든가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장신구 같은 것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프린트 3페이지에 보면 개념 확인해서 동그라미 1번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돌을 갈아 만든 빈칸에 적겠습니다. 간석기, 이 간석기라고 하는 걸 제작했다는 거 기억해주고, 동그라미 2번 신석기 시대 때는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부족을 이끄는 무슨 사회였다? 바로 부족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명의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드디어 신석기 시대 때의 그 시대가 끝나고 나서 문명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연 조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농사를 대규모 져야 되니까 물을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강이 되게 커야겠죠. 그리고 그 강은 정기적으로 범람하면서 주변의 흙들에게 상류 지역에서부터 떠내려왔었던 여러 가지 유기물 같은 것을 보급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토지가 비옥해지게 되죠. 자, 도시 형성에서는 강물이 범람하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강물 주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강물이 자주 범람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물이 많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물을 관리하는 치수, 그다음에 관계사업, 즉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도 강에 있었던 물을 옮겨갈 수 있는 농수로 같은 것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기술 같은 것을 이때 당시에 많이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되게 많이 하게 되면서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삽 들고서 땅 한번 파보세요. 힘들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한쪽 운동장에서 반대편 운동장까지 바로 사람 크기만큼, 사람의 깊이만큼 땅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겠죠. 자,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많은 부족 인원들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 같은 거 보급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들을 바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족사회 때 족장이 그런 역할을 했었지만,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이 족장이 아무리 현명하게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부족원들이 그 말을 안 들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장 열받죠. 근데 문제는 진짜 부족장의 말을 안 들으니까 부족 전체가 굶어 죽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부족장들에게 많은 부족원들이 권력을 계속해서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족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권력을 많이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많이 권력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배고프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나는 안 배고프면 좋잖아요. 배고프지 않으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런저런 마을 사람들 혹은 부족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이런저런 뒷고문으로는 굉장히 많은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노리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부족장이 죽게 될 때쯤에는 그 재산을 부족원들을 위해서 골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식이 그 물건들을 받게 되면, 유산을 받게 되면 바로 부족원들이 다른 사람을 부족장을 뽑으려고 하면 이 자식은 바로 그것을 풀어가지고서 나를 부족장을 만들어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 아버지에게서도 받았었던 재산 같은 것을 좀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이제 혹해가지고서 가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은 부족장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이제 나중에 가서 뒷꽃무늬로 이제 재산 같은 거 많이 챙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지배자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도시가 만들어졌던 것 자체가 나중에 국가로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도시국가에서는 공통적인 특징이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은 금속을 다루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농기구는 못 만들어요. 왜? 농기구에다가 사용될 그런 이제 청동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금으로 호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호미를 만들면 갖고 나와가지고서 밭을 갈다가 호미가 부러졌는데 부러진 조각을 못 찾았어요.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마음이 정말 아프겠죠. 그런 겁니다. 즉
청동이 그만큼 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바로 청동으로 농기구보다는 보통 무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당장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청동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청동 무기를 가지고서 도시 간에 정복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외부에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그 부족 사람들은 협심해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자기들이 모시는 그 신을 높이 세우고 이 신을 자신들의 구신점으로 삼는 거죠. 거기다 또 한 가지 그 신의 직접적인 명령을 듣는다 볼 수 있었던 옛날 지배자의 후손들이었던 이 왕궁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서 왕의 위엄을 높이 사고 바로 그 왕의 명령을 듣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 사무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는데, 이 행정 사무와 같은 업무들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 가지 행정 문서 같은 것들을 글자로 남겨가지고서 나름대로 적어가지고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자가 발명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런 문명으로서는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었던 바로 서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나일강 근처에 있었던 바로 이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더스강 근처에 있었던 인도 문명, 그리고 주로 황허라고 하는 강 근처에 있었던, 그리고 나중에 그 주변에 있었던 양쯔강, 창장강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곳에서부터 등장했던 문명들을 나중에 통합했었던 이 중국 문명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문명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큰 강이 있었다는 점, 두 번째 이들이 전부 다 도시국가를 많이 이뤘다는 점, 세 번째 문자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 대규모의 공공 건축물, 성곽이 하든가 신전이 하든가 왕궁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국가 수준의 정치 조직, 무슨 말이야, 그냥 국가죠. 국가를 이뤘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청동기로 적들을 정복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분의 분화가 그 안에서 뭐 신관은 신관, 그 다음에 왕은 왕, 그러면서 적들을 잡아가지고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게 되면서 노예는 노예, 그 다음에 귀족이면 귀족, 평민, 이런 식의 신분이 분화가 되게 되면서 직업의 분화와 신분의 분화가 같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3페이지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1번 문명의 탄생에서부터 2번 문명의 공통점을 보면, 첫 번째 자연 조건은 자, 별표 하나, 큰 강 유역, 그 다음에 비옥한 토지에서 주로 이제 문명이 발생했다는 점. 동감 2번에서는 도시의 형성에선 빈칸에 적겠습니다. 무슨 사업이죠? 바로 치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 사업, 이런 것이 요구되면서 밑줄 칩니다. 부족 간의 통합이 필요. 그 과정 중에서 동감 1번 지배자 등장, 동감 2번 도시국가로 성장. 3번에서는 도시국가의 등장에서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동감 1번 청동 무기를 활용한 도시 간의 정복전쟁. 청동 무기와 정복전쟁이 키포인트죠. 동감이 2번 바로 성곽과 신정과 왕궁 건설이 됐고, 동감이 3번에서는 문자가 발명됩니다. 자, 4번 문명의 공통점에서는 등장에서는 대표적으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강 유역의 인도 문명, 그리고 황허강 유역의 중국 문명이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태어났던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던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공통점 중요한데요. 별표 2개. 동감 1번 큰 강 유역에서 발생했다는 점, 동감이 2번 도시 발달, 동감이 3번 문자 사용, 동감이 4번 대규모 공공 건축물이 축조됐다는 점, 동감이 5번에서는 국가 수준의 정치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점, 동감이 6번 청동기가 사용되고, 동감이 7번 신분의 분화가 있었다는 점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